태아보험 어떠세요? 어려워. 어렵죠. 이제 전문 설계사분들도 어려워하는 게 사실 전 태아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오죽할까요? 고객님들은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특약도 하나하나 찾아보시다 보면 좀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탈주고 저희가 태아보험 전문이죠. 이제 태아보험을 일정 주기마다 우리 전 스태프들이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의학 정보나 통계 자료 이런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은 최대로,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하게 배제한 설계안을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서 또 고객님들도 도움 받게끔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다양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아보험을 예전처럼 한 개 회사만 보셔서는 안 돼요. 태아보험 상품성이 강화가 되면서 이 4개 회사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아보험을 비교했을 때 가장 상품성이 우수한 회사는 2가지 회사로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2개 회사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개 회사를 설계안에 다 보여드리고 이제 특약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다 설명을 도와드릴 거예요. 설명을 도와드리고 저희가 6년 동안 태아보험 유튜브를 촬영하고 이제 고객님들을 관리해드리면서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쌓였죠.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태아보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A사 39,900원 출생 후 보험료 기준입니다. B사 39,670원 이 2가지 설계안을 특약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필수 특약 다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태아보험 제안서를 살펴보시면 출생 전 보험료가 있고 출생 후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출생 전 보험료는 그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납부해야 될 보험료. 그럼 출생 후 보험료는 뭘까요? 그렇죠. 태어나서 계속해서 납부할 보험료를 출생 후 보험료라고 합니다. 출생 후 보험료는 저희 A사 기준으로 39,900원으로 측정이 됐고 아기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납부해야 될 보험료이기 때문에 사실 출생 전 보험료보다는 출생 후 보험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기본계약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본계약 저희가 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1억 원 설정을 했죠. 1억 원 설정했는데 후유장애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후유장애는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죠.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좀 말씀드리면 장래 회복 가망성이 없는 상태를 사실 후유장애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후유장애 보장되는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손톱, 발톱, 머리카락 빼고 전부 다 보장의 범주로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체 부위별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보장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상해 후유장애 특약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교통사고, 상해입니다.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가 15% 남았다. 우리 가입금액 얼마 설정했죠? 1억 원. 그럼 1억 원에 15%인 1,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척추 압박골절이 심해져서 상태가 심해져서 후유장애가 50%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 15% 차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50% 15% 빼면 얼마죠? 35%. 1억 원에 35% 3,5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유장애는 정도가 심해지면은 추가적으로 지급이 된다. 그리고 신체 각 부위별로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축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가 5% 남았다. 500만 원. 1억 원에 5% 500만 원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후유장애로 인정되는 범위는요. 각각의 부위별로 지급이 됩니다. 눈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코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외모나 그리고 이런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는 보장금액이 20년 납 30세 만기 기준 1억 원인데 보험료도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1억 원 설정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납입면제 기능 알고 계시죠?
납입면제 기능이란 좀 쉽게 말씀드려서 보험의 대상자가 되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보장은 만기까지 보장되는 게 보험료 납입면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태아보험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중대질병을 진단받으면 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8세 때 백혈병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백혈병은 암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납입면제가 되고 만기까지 보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유사암 납입면제 담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가 유사암으로 정의를 하죠.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전체 보험료 50% 지원되는 게 바로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상해 특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특약, 사실 우리 아이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가만히 있지 않죠. 부주의하고 우리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해 특약은요 과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는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절 진단 담보. 골절 진단 담보가 두 개죠. 근데 하나는 치아 파절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빨 깨진 거는 보장. 네, 치아가 깨진 거는 치아 파절 제외 담보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치아 파절도 골절이기 때문에 치아 파절 제외한 나머지 골절은 다 보장을 해준다. 4번은 치아 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깨진 것도 보장해준다.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습니다. 실금도 골절 진단 담보에서 보장이 됩니다.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 골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이럴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치아가 깨졌을 때는 골절 진단 담보, 치아 파절 제외 담보에서는 보장이 안 되고 골절 진단 담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개 회사를 보기로 했죠. A사, B사. A사는 30만 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B사는 2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고, 이 두 개 회사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계한 설명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화상 진단 담보. 보시면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한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 어느 정도일까?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단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험상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고요. 실제로 화상진단담보도 저의 경험상 청구를 좀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화상진단담보 꼭 같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해 입원 일당, 사실 태아보험에서 질병 입원 일당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상해 입원 일당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간혹가다 이 청구 도와드리다 보면 다쳐서 장기 입원하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보장받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상해 입원일당 1일에서 180일 2만 원 설정돼 있죠. 이 상해 입원일당 1일에서 180일 담보는 병원 규모 관계없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 관계없습니다. 1인실이든 다인실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2만 원 보장받는데요. 여기서 상해 입원일당 종합병원 1인실 담보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1인실에서 입원했다 하면은 플러스가 되죠. 하루 7만 원 보장이 되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하면은 20만 원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하루에 27만 원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입원일당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 어떨 때 보장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엊그저께 고객님께서 연락을 주신 건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부딪혀서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성형외과에서 변연절제술, 근육봉합술을 받고 흉터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보장받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장받냐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부, 얼굴은 수술 1cm당 30만 원 보장을 받고요. 상지와 하지는 뭘까요? 팔들. 네, 팔과 다리 부분입니다. 1cm당 15만 원 지급을 받습니다. 상지 하지는 3cm 이상 한해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죠. 어쨌든 이럴 때 보장을 받고, 실제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산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도 이제 청구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성해 주셔야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상해 1호종 수술 담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해에 다쳐서 수술했을 때 보장받는 담보인데, 1호종 수술 담보는 이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1종에서 5종 수술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1종에서 2종 수술은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그리고 뭐 내시경, 카테터 이런 비관열 수술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종에서 5종은 비교적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보통 관열 수술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1호종 수술 담보의 가장 큰 장점은요,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집니다.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요, 전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장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한 특약이기 때문에 상위 1호종 수술 담보도 같이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 저희가 특약별로 별점 1점에서 5점으로 구분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특약은 별점이 5점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 어떤 분들은 30세 만기 태아보험에서 필요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까 상해 후유장애 특약 보셨죠?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질병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아까처럼 발생 부위별로 지급을 하고 보장 범위도 넓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선천적인 장애에도 보상을 합니다. 뭐 뇌성마비로 후유장애가 남았다든지, 다운 증후군으로 후유장애가 남았다든지, 사지결손으로 후유장애가 남아도 보장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요, 5천만 원, 가입금이 5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런 특약들은 절대 빠짐없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소아암, 이 소아암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소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A사 기준으로는 저희가 진단비를 1억 8천만 원 나오게끔 설정을 했고요, B사 기준으로는 1억 5천만 원이 최대여서 1억 5천만 원 나오게끔 설정했습니다. 이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 암 발생률 1위가 백혈병, 2위가 뇌및 중추신경계암, 3위가 비오지 기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일반암 진단비,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1억 8천만 원이 최초 1회 한도로 진단비로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1억 원만 구성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실제로. 근데 보장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근데 보험료를 합산해 보시면은 1,511원이 나와요. 저는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후회가 아예 안 남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 후회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보험 설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지급하는데 1,511원. 저는 꼭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소아암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 나오게끔 꼭 구성을 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1,511원 때문에 8천만 원을 덜 지급받는다고 하면은 이 내가 가입한 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겠죠. 재진단암 진단담보 2천만 원 설정해 드렸는데, 이건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존암이라고 하죠. 잔존암은 뭐냐면 암세포가 남아있는 걸 잔존이라고 해요. 이 암이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은 A사는 2년마다 설정 가입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근데 B사는요 1년마다 지급해 줘요. 이건 B사가 조금 더 장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사, B사 꼭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 거.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진단비랑 뇌혈관 질환 진단비, 성인보험 가입할 때 중복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고객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뇌졸중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인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가입을 합니다. 근데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생아 뇌출혈 들어보셨죠? 이 신생아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면요, 뇌졸중 진단비에서도 20% 4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도 20% 400만 원, 총 8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는 800만 원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태아보험을 설계하는 성인보험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설정해드렸죠. 근데 고객님들께서 간혹가다 설계안 보내드리면 왜 심혈관 질환 진단담보 설계 안 해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렇게 기타 심장질환까지 보장받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 왜 설계를 잘 안 해드릴까요?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높죠. 그래서 보통은 이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로 설계를 해드립니다.
하나 더, 이제 고객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협심증이나 이제 심근경색증 진단 시에 보장받는 보험인데 우리 아이가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가입해서 30세까지 이러한 질병에 진단받을 위험이 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담보를 좀 삭제를 권유하는 담당자도 있다고 한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사실 태아보험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안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계약 전환 제도는 만약에 내가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병력 사항들로 인해서 태아보험 가입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30세 시점에 100세까지 혹은 90세까지 80세까지 전환을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최초에 가입한 특약만 계약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 안 했다? 그럼 계약 전환도 불가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도 다양하게 잘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약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뇌성마비 진단 담보. 뇌성마비 들어보셨나요? 뇌성마비 진단 시에 A사 기준으로 진단비가 2천만 원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B사는 아쉽게도 뇌성마비 진단비가 없어요. 뇌성마비는 이 특약 말고도 다른 특약들에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따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는 저희가 좀 경험을 해본 결과 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맞벌이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뇌성마비는 꼼꼼하게 좀 보장 꼼꼼하게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서 저희가 좀 중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특약을 좀 잘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경험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감염병 수족구 진단받고 이제 보험금 청구 문의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죠.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린이집에서 보통 올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족구 진단비는 사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30만 원 보장하는데 보험료가 2,634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걸 가입할까 말까. 어떤 분들은 가입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족구 진단비가 없으면 많이들 아쉬워하세요. 실손보험에서 물론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데 특약은요 나중에 추가는 불가하죠. 네, 추가는 불가합니다. 삭제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선 부담이 크게 안 되신다고 하시면 구성해 두셨다가 나중에 좀 시점을 봐서 피로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저는 삭제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장염, RSV 감염증 진단받으면 이제 30만원, 10만원 나오는 진단비도 있는데 B사는 좀 다릅니다. B사는 구대 감염병 진단비가 들어가요. 로타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뿐만 아니라 백일해, 혈변, 수두, 성흉열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병 진단비는 B사가 조금 더 유리해요. 고객님들이 꼭 A사, B사 다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제는 한 회사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겠지만 저는 질병 입원 일당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인보험과 달리 우리 아이들은 질병 입원 일당 정말 중요합니다. 질병 입원 일당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A사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구분 없습니다. 1일에서 30일은 만원, 그리고 1일에서 180일은 5만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일에서 30일까지는 얼마 나오죠? 6만원 나오죠. 근데 31일부터는 얼마 나오죠? 5만원 나오죠. 그렇죠? 근데 B사는요 1일에서 180일까지 7만원이 나옵니다. B사가 이건 조금 더 유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입원 일당 좀 높게 설정 원하시는 분들은 B사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저희 보험탈출구 카카오 채널이나 연락처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설계한 다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태아보험에서 왜 질병 입원 일당이 중요하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뭐 수족구나 아니면 뭐 고열 아니면 폐렴, 뭐 장염 이런 것들로 실제로 입원하는 아가들을 청구 도와드리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들은 꼭 1년에 한두 번은 그렇게 입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1인실이나 아니면 특실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병실이 없어서 1인실이나 특실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간호 때문에 1인실 특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손보험에서 1인실 특실은 다 주지 않죠.
기준 병실 차액의 50% 하루 10만 원 한도. 예를 들어서 1인실이 25만 원, 기준 병실이 5만 원이다 하면은 20만 원에 50% 10만 원. 10만 원만 보장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 입원 일당 구성하실 때 저희는 질병 입원 일당과 종합병원 1인실 담보를 꼭 같이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A사 기준으로 했을 때 1인실 입원하면 하루 10만 원. 그리고 특이하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게 되면 20만 원. 그러면 1인실에 입원하게 되면 하루 30만 원까지 보장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해드렸고, 질병 입원 일당 중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을 최대로 받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고 있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중환자시 입원 일당, 이 담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진짜 필요 없을까요? 필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중환자실 사실 받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니큐 신생아 중환자실이죠. 선천적인 질병이나 조산으로 인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아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앞전에 질병 입원 일당과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중복적으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아기 태어나고 아기 건강하고 당연히 건강하겠지만,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삭제를 하셔도 상관없으신데,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는 저는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환자실 입원 일당 중요합니다. 입원 일당 최대한으로 구성해드렸고, 다음 수술비 특약. 수술비 특약은 선천적인 수술 중요합니다. 아기들이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했을 때, 그리고 통계자료 바탕으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수술 확률이 높은 것들을 보장하는 특약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질병 수술 담보입니다. 질병 수술 담보인데 A사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질병 수술비 특약은 면책사항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A사는요, 선천적인 질병도 보장을 해요. 대신에 혀유착증만 빠집니다. 혀유착증 빠지고 선천적인 질병도 보장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문의하신 고객님이신데,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발, 화염성 모발, 위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 받는 거, 그것도 여기 질병 수술담보에서 보장됩니다. 단 연간 1회 한도로 보장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이 됩니다. A사는 그래서 50만 원, 40만 원 플러스 10만 원, 50만 원 보장되는데, 우리 A사의 라이벌인 B사는 3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대신에 썰소대 수술, 혀유착증도 포함을 해줍니다. 이게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 담보, 아까 제가 상해 1호종 수술 담보 설명해 드릴 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고 중대한 수술이고 복잡한 수술일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진다 라고 말씀해 드렸죠. A사는요, 질병 1호종 수술 담보도 선천 이상 Q코드도 수술 보장됩니다. 근데 B사는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불가해요. 종수술 담보. A사, B사의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발,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이거는 저의 경험상 다발성 선천 이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청구 문의가 많은 질병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A사는 10만 원 지급을 해줍니다. 10만 원 지급해주는데 매회 지급이 가능해요. B사는요, 연간 6회 한도로 지급을 해줍니다. 이거는 A사가 매회 지급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 보이죠. 그리고 제가 명시해드린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빼고요,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은 요 특정 선천 이상 수술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구순혈 수술, 뭐 구개열 수술, 심방심실 중격혈손 들어보셨죠? 이제 심장에 구멍이 나서 이제 수술, 메꿔주는 수술을 하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에서 200만 원 지급이 되는데요. A사는 최초 1회 한도로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B사는요, 연간 12회 한도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 좀 니즈가 있으신 고객님들은 B사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1위는 탈장 수술이고요, 2위는 편도 절제술, 3위는 충수 절제술, 우리가 흔히 하는 맹장 수술입니다.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발생 확률이 높은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 담보, 자녀 10대 소아탈장 이렇게 중복적으로 적용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해요. 중복 적용해드림으로써 아이들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금액을 높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탈장 수술 시에는 뭐 질병 수술 담보, 질병 1종 수술 담보,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 뭐 소아탈장 수술 담보 해서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제 선천적인 심장 질환에 대해서, 심장 기형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약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태아보험에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4위는 심장 수술이라고 하죠. 실제로 저희가 고객님들 관리해드리다 보면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심실 중격 결손 진단받고 추적 관찰을 하고 수술을 하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심실 중격 결손 수술 시에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따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대 장애 진단 담보, 이 장애 진단 담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A사는 8대 장애로 보장을 해주고요. B사는 시각, 청각, 언어 3대 장애로 보장을 해줍니다. A사가 장애 진단 담보는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A사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 심한 장애 진단 시에는 300만 원에서 플러스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께서는 8대 장애 진단 담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슈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슈된 내용인데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 받는 아가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언어 치료도 질병 코드가 R 코드면요 비급여 치료도 보장해 줍니다. 근데 F 코드 진단 받으면요 비급여 치료 보장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이 F 코드 진단 시에 8대 장애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꼭 8대 장애 진단 담보도 빠짐없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애 출생 담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애 출생 담보는 핵심 포인트는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해 줍니다. A사는 1종, 2종, 3종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 다르죠. 30, 200, 1000. 그럼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만 원 1종으로 보장되는 부분들은 심방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그리고 폐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1종으로 30만 원 보장됩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지증, 구순혈, 구개혈, 뇌 기타 선천기형은 2종으로 2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3종은 심한 장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지의 감소결손, 다운 증후군은 3종으로 1000만 원 지급됩니다. B사는 출생 위험 담보라고 해서 A사에서 1종으로 지급되는 심방심실 중격 결손이나 이런 부분들도 3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지급을 해줍니다. 200만 원 지급해주고 또 심한 장애 1000만 원 지급해주고 장애 출생 담보는 B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죠. 저체중아 입원이 딱 우리 아이가 2.5kg 이하로 출생해서 인큐베이터 이용한 경우 하루 입원일당 3일째부터 5만 원 지급해준 특약인데요. B사는 입원일당 플러스로 출생 위험 담보로 해서 만약에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났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50만 원 지급이 되고 2kg 이하로 태어났다. 1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체중아 출생 부분에 대해서는 B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죠. 이러한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 시에 하루 10,000원 지급되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까지 특약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A사, B사 여러분들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더 유리해 보이시나요? 저는 A사. 우리 팀장님. A사. 상황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떤 분은 A사가 유리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B사가 유리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설계안을 보셨던 것처럼 A사, B사 각각의 장단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좋다 보다는 저희가 인수 기준도 고려해야 되고 실제 보상,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보상이 얼만큼 잘 되는지 산모 특약, 전체적인 밸런스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탈출국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 팀장님들께서 주요 4개 회사 설계안 비교해드리고 설계 내용 설명해드리고요. 자세한 상담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믿을 수 있는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탈출구에서 태아보험 100점짜리 설계안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박수로 마칠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